네, 오늘 할 거는 저희가 챗GPT로 해서 블로그 댓글 다는 건데, 이미 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 해보면서 챗GPT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된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챗GPT로 댓글을 다는 걸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챗GPT로 블로그 글도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조금 민감할 수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유튜브 대본 만드는 것도 이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내가 원하는 그 뭐 시군구를 입력하면은 부동산 데이터 자동으로 받아보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조금 민감할 수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건 다음에 제가 좀 정리가 되면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챗GPT로 블로그 댓글을 다는 건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셀레니움, 저희 셀레니움 했었잖아요. 그 셀레니움이랑 그리고 챗GPT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이렇게 코드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지금 저희가 블로그 텍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잠깐만요. 만약에 이런 의미의 그 의미가 아니고 이런 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나올 건데, 이게 글이 이렇게 나올 건데 요 글을 우리가 블로그 텍스트로 이렇게 넣어준 거죠, 지금. 넣어준 거고, 얘를 이제 챗GPT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챗GPT 이제 그 코드들인데 요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우리가 임포트 한 다음에 오픈 AI 요거를 이제 임포트를 해주면은 오픈 AI의 API를 우리가 불러오는 겁니다. 요 불러온 것에다가 우리가 .api 키라고 하면은 여기다 API 키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PI 키는 그 오픈 AI에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따로 그 결제를 하고 아마 쓰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AI API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OpenAI API 여기 들어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결제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키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다음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줍니다. 프롬프트는 우리가 챗GPT 써보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 챗GPT에 쓰듯이 이렇게 글들을 작성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여기 블로그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제. 네,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 이상하시죠?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이버 블로그의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아줘. 무조건 한 줄로 만들어줘. 길지 않게. 너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기대된다는 듯이 만들어. 그리고 무조건 존댓말로 댓글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never use 이모지 그리고 그 20글자로만 작성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라고 해서 요 밑에 어이구, 요렇게 밑에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만약에 그 크롤링한 그 이제 글들이 여기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번 챗GPT에다가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은,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딱 넣고 이 글을 그대로 돌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줘요. 근데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데 네, 이렇게 써줬네요, 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콘텐츠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 우리가 작성한 그 블로그 텍스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요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요렇게 지금 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콘텐츠로 이렇게 이제 그 할당이 되는 거죠. 네, 할당이 되는 거고, 이 콘텐츠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이렇게. 잘못 그렸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 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스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콘텐츠 여기다 이제 콘텐츠에다가 챗GPT한테 시킬 말을 넣으면은 그냥 얘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글을 쓰면은 얘가 여기 콘텐츠로 들어가고 요 메시지스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컴플리션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챗 리스폰스라는 걸로 해서 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모르셔도 되고 그냥 우리는 여기다가 또 넣어줘야 될 거는 오픈 AI 키를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챗GPT한테 물어볼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챗 리스폰스에서 챗GPT가 대답한 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려보면은 이렇게 아까 쓴 글 있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넣고 Shift 엔터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아주 유용한 팁 감사합니다. 기대되네요. 그쵸? 여기 지금 보면은 핸드폰 무음으로 지내고 하는데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불빛 설정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챗GPT가 댓글을 만들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볼 건데 저희 그 블로그에서 6번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6번에 요 크롬 드라이버를 할 때 뭐 자동으로 실행시킨다. 요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동시켜야 된다. 요거를 이제 먼저 실행을 해줍니다. 네. 실행을 해주면은 네. 일단은 이제 셀레니움 크롬 드라이버를 일단 키죠. 키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블로그로 들어갑니다. 여기 아이폰 이용자 사용자로서 꼭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지금 댓글 다는 거 보이시죠? 네. 댓글 달진 않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한번? 뭐라고 하나? 지금 여기는 지급제 알뜰폰 요금제 정리해서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네요. 그쵸? 지급제 알뜰폰 어쩌고저쩌고 써 있네요. 그럼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다음 포스트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너무 약간 뭐라고 하죠? 매크로처럼 쓰는 것 같긴 한데 조금. 아, 이게 너무 제가 좀 포멀하게 써달라고 해서 그런지 그 약간 조금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그쵸 너무 진짜 이런 거는 좀 괜찮네요. 이 보면 지금 뭔 내용이죠 이게 근데? 사진 촬영할 때 빛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적용할 수 없는데 촬영 조명에 대한 내용이네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사용해보지 않아서도 엄청 강력한 응용감이 엄청나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챗GPT 여기다 프롬프트에다가 조금 더 다듬으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유하게 말하거나 예, 좀 아니면 MBTI F 감성으로 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이거는 제 그 지인이 지금 그 제 아는 동료가 예전 동료가 그 챗GPT 논문을 읽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챗GPT한테 칭찬해주면 챗GPT가 더 대답을 잘한대요. 그게 실제로 그 점수를 매기는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1점 높아졌다고. 네, 그냥 한번 이상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챗GPT가 조금 약간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대답을 하다 말다 이러네. 네, 어쨌든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보여드렸고, 제가 그러면은 이게 또 멈춰야 되는데 얘를. 자, 닫고. 이게 챗GPT가 어제 딱 좀 약간 맛이 가가지고 이거 라이브 하기가 좀 안 좋네 챗GPT는. 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블로그로 네, 들어가 주는 건데
그, 네, 일단은 GPT-4로 설정해서 테스트 해보고 있고, 3.5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조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거 설정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일단 탭 종류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실습에서 나오죠. 전체 탭을 다 종료하는 코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다 지우고 첫 번째 코드로, 첫 번째 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는 코드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거 써주는 거고, 그리고 요거 이제 제 코드, 이거를 만약에 제가 쓴 코드를 하나하나 이해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남이 쓴 코드를 한번 베껴서 한번 내가 해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실력 향상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까보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포문이 있으면은 이 포문 안쪽에 있는 것들을 한 개 한 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건 반복이니까, 그쵸? 반복이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 트라이도 뭔가 에러가 나면은 조치하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트라이는 빼겠습니다, 그냥. 왜냐면은 이거 제가 테스트할 때 넣은 건데, 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코드가 포문 안에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걸 하나하나씩 까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까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얘를 복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 가지 넣고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넣고 실행해보면은 아 이거 키움이 여기 블로그 들어가게 한 코드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거, 요거 뭐 게시물 들어가기라고 했는데, 요건 뭐지? 한번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Shift 탭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이건 뭘까? 아, 근데 이거는 실행하면 아마 에러가 나겠네요. 왜 에러가 나냐면은 블로그 인덱스가 없다고 떠요, 지금. 블로그 인덱스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이렇게. 그럼 이 블로그 인덱스가 뭐냐? 라고 찾아보면은, 여기 아마 폼문에 1부터 해서 10까지 들어가는 요 인덱스가 이제 블로그 인덱스일 겁니다. 그럼 요 블로그 인덱스를 우리가 1로 지정을 해보는 거예요. 블로그 인덱스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행을 해보면은 요렇게 이제 첫 번째 블로그로 들어가는 코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하나하나씩 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해보시면은 이제 좀 남의 코드가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코드는 뭐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윈도우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게 0번째고 얘가 1번째잖아요. 그러니까 1번째로 넘어가는 그 함수입니다. 탭을. 네, 그럼 여기 탭으로 이제 넘어온 거겠죠. 넘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어요. 요거 iframe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네이버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이웃을 내가 누르고 싶어, 아니 목록 열기를 누르고 싶어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했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F12 누르고, 아이고, F12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목록 열기 요거를 클릭하게 했죠. 우클릭해서 카피해서 카피 프로 엑스패스 이렇게 했었죠, 저희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안 돼요. 뭐야, 엑스패스 넣었는데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경우가 네이버는 종종 생기거든요. 네이버 특히 블로그, 카페 이런 데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100% 이것 때문이에요. 100%. 제가 지금까지 아는 것 중에서 100%인데 뭐냐면은 얘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아이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프레임.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아이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아이프레임. 그래서 이게 제가 뭔지 찾아보니까 이제 요런 이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브라우저에서 특수 기능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넣는 이제 툴 같은 건데, 이렇게 이제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끔 만드는 뭔가 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외국에선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네이버에는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거. 외국 사이트들이나 다른 사이트 할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네이버에서만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프레임이라는 거를,
한꺼풀 벗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가 있잖아요. 그럼 이 크롬 드라이버를 겉을 뭔가 아이프레임이라는 애가 뭔가 쉴드처럼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는.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크롬을 쓰려면은 이 아이프레임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크롬을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자동화를 하잖아요. 자동화를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배치를 진행할 때는 다시 아이프레임을 입혀줘야 돼요. 그 쉴드를 벗겼다가 다시 껴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꼭 해줘야 되고, 그럼 이제 이 아이프레임을 어떻게 벗기냐라는 걸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메인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이 대문 MAINFRA 그 메인 프레임 이게 있죠. 이게 그 아이프레임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요거를 요 코드로 넣어주면 됩니다. 요 코드. 드라이버 스위치 투 프레임. 메인 프레임으로 이거를 프레임을 스위치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실행시키고, 그런 다음에 요거 아까 클릭했던 거, 목록 클릭이었죠, 아까. 요거 목록 열기. 요걸 해보면은 이렇게 눌려요. 아까 안 됐었죠? 근데 지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 프레임을 꼭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프레임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요걸 해줘야 됩니다. 드라이버 스위치 투 디폴트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요걸로 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요거 나오면은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에서 밖으로 나왔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걸 다시 하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프레임을 하고 꼭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동작을 할 때는 아이프레임이 다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신다면 이제 요거 보시면은, 뭔가 아이프레임 안으로 들어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프레임 안으로, 이거 한번 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아이프레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뭘까, 지금. 그럼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요 엑스패스를 뭔가, 다시 아이프레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이유요? 그러니까 아이프레임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네, 크롤링하기 위해 메인으로 들어갔다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말씀하신 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 그러니까 아이프레임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동화를 하려면은 무조건 아이프레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네이버는 우리가 기존에 뭐 구글이나 이런 거는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다음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블로그나 이런 데는 그냥 막 자동화를 하면 돼요, 여기서. 근데 네이버는 여기 위에 아이프레임이라는 이게 쉴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프레임이. 근데 이게 다 씌워져 있는 게 아니고 특정 페이지만 씌워져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카페, 막 이런 사이트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이버 우리가 그, 네. 그 말씀이시죠. 이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데를 자동화하려면 아이프레임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쭤보신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메인으로 들어갔다 아이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완전 초기화를 할게요. 생각을 저희가. 다시 제가 말씀 처음부터 드릴게요. 그 처음에는 그 아이프레임은 안 들어간 상태잖아요, 지금.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돌리면은 아마 얘가 안 될 겁니다. 크롬이. 음, 다 끄고, 이거 나갔어야 된다, 이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초기 상태잖아요. 그쵸? 초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게시물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여기 스위치 투 윈도우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상태면은 아이프레임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프레임에서 메인 들어갔다 다시 아이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냥 보통 상태인데 우리가 아이프레임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있는 걸 쓰려면 그 얘기였습니다. 네, 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아니고 그냥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요 코딩을 제가 여기서 원래 실행하는 건데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나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아이프레임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실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코드가. 근데 이거 아이프레임을 들어가는 코드를 메인프레임으로 들어가는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나서 그런 다음 요거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크롤링이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크롤링이 안 될 때는 아이프레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네이버에서는. 네. 그래서 아이프레임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 다음에 크롤링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더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홀스님 혹시 좀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좀 애매한 부분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뭐냐면은 얘가 뭘 제가 지금 크롤링을 한 거냐면은 여기 전체에서 전체를 크롤링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좀 애매한 게 뭐였냐면은 하다 보니까 원래는 요렇게만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이제 본문만 잡아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이게 엑스패스가 종종 바뀌어요. 종종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다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 했습니다. 다 전체 다. 전체 다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 다 한다는 게 그냥 이 페이지 전체를 다 크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거 아니고 요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바디로 잡으면은 바디라고 있습니다. 바디라고 해서 이게 쭉쭉쭉쭉 올리다 보면은 전체를 다 크롤링 할 수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엑스패스를 아까 저거를 넣고 나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디를 카피해서 카피 풀 엑스패스 한 다음에 넣어주고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전체 글이 다 복사가 됩니다. 전체 글이.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필요 없는 정보들도 다 들어가게 되죠, 지금. 그쵸? 뭐,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챗GPT로 넣어주면은, 얘가 이제 다 비용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은, 콘텐츠라고 해놓고, 블로그 콘텐츠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출력을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조금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글들이 있어요. 이거 그 뭐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요런 거 URL 복사, 이웃 요런 것들은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URL 복사가 어딨냐? URL 복사 여기 있죠 지금. 요런 식으로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거 기준으로 요렇게 잘라서 요 앞에 건 날려버리면 되죠. 요 앞에 건 날려버리고 우리는 요것만 갖다 쓰면 되겠죠. 요것만. URL 복사 뒤에 부분만.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냐? 라고 하면은 요거를 블로그 콘텐츠 한 다음에 스플릿이라는 걸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URL 복, 복, 복사. 네, URL 복사. 이렇게 치고 한번 Shift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가졌어요. 리스트로 들어가져서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해서 두 가지로 지금 쪼개졌습니다. 그럼 이게 그럼 리스트에서 0번째 요게 1번째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1번째라고 출력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아까 그 URL 복사 이후의 내용만 나오게 되죠. 뭐 이웃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URL 복사가 조금 많이 쓰이진 않는 단어 같아서 그냥 요걸로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 뒤에도 똑같아요. 뒤에도 보면은 뭐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에서 딱 끊어주면 좋거든요. 근데 저는 뭘로 했었냐면은 공감이라는 글자가 적당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공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것도 좀 음,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음, 일단 공감일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나눴잖아요. 한번 여기다 한 번 더 날 수도 있어요. 스플릿한 다음에 공감이라고 하면은 얘가 공감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 세 개로 지금 분리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공감이 들어가 있을 거고 공감이 들어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 공감, 공감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나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0번째를 써야겠죠. 그럼 여기 공감에서 앞에 0번째 거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0번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직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다시 블로그 콘텐츠로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네. 그래서 블로그 본문이 이제 스크래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코드가 어딨냐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그냥 끝났어요, 이제. 프롬프트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갖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블로그 콘텐츠를 이렇게 나눠서 블로그 콘텐츠로 넣었어요. 그럼 요 블로그 콘텐츠를, 블로그 텍스트였네요. 이럴 수가. 블로그 텍스트라고 해줄게요.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글자 전체 글자에서 잘 나눠가지고 블로그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블로그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에 챗GPT 프롬프트에서 넣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은 우리가 F스트링이라는 것 때문에 얘가 이제 통째로 콘텐츠라는 한 글자가 됩니다. 그럼 이 콘텐츠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메시지스라는 걸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는 하나의 모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통째로. 그래서 이 콘텐츠에 글자만 넣고 내가 GPT 모델만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돌리면 됩니다. GPT가 GPT-4가 있고 3.5 터보가 있어요. 근데 이 비용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실습이라서 요거를 썼는데 나중에 요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고 한번 돌려보면은 결국은 이 아까 블로그 텍스트가 요거죠. 요게 여기 들어가서 돌아가는 거고 실행해보면은 이제 얘가 챗GPT가 돌아서 요렇게 답변을 줍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빼버리고 이거 다 지워버리고 네, 그럼 챗GPT 리스폰스만 출력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휴대폰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쓴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네, 코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댓글 달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는데 아래로 좀 내리는 코드잖아요, 이게. 그쵸? 스크롤 아래로 내리는 거 0에서 5천 정도? 근데 이거를 왜 했지? 한번 해보면 되죠. 왜 했는지. 이걸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댓글 쓰기라는 곳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요거를 근데 0에서 한 5천 정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요런 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를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뭐가 있냐면은 버튼 클릭, 댓글 쓰기, 버튼 클릭, 댓글 쓰기죠. 댓글 쓰기, 버튼 클릭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새로 만든 건데, 뭐 만든 게 뭐 창작한 거 아니고 만든 건데, 뭐냐면은, 지금 요거를 잘 한번 봐주세요. 요건 제가 좀 요렇게 쓰면 좀 활용도가 높아서 앞으로 요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엑스패스를 따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엑스패스가 계속 바뀌어요. 가끔씩. 그럼 어쩔 때는 뭐 1번 엑스패스였는데 어쩔 때는 2번 엑스패스고 어쩔 때는 뭐 A 엑스패스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뭐 try except, try except, try except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포문에다가 try express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쵸?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얘가 들어가죠. 얘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를 클릭을 실행을 했을 때 성공하면은 브레이크를 해라. 그거고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만약에 실패하면 accept로 넘어가죠. 근데 실패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하다가 클릭이 안 된다. 에러가 났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 다음 except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엑스패스가 에러다. 에러가 아니면은 넘어가라. if 요거면은 raise runtime을 하고 아니면은 넘어가라라는 코드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해서 뭐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쓸게요, 제가. else pass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try xpass가 에러면은 에러를 발생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은 처음에 얘를 실행시키고 얘를 실행시켰는데도 안 되면은 진짜 답이 없으니까 에러를 시켜라. 멈춰라. 약간 그런 개념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종종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넣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게요. 뭐 프린트 try x pass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거 실행시키면서 눌렸죠, 지금. 눌렸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만약에 에러가 났으면 딴 걸로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의미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안 눌리니까 첫 번째 거 시도하고 안 되니까 두 번째 거 시도하고 그 다음에 에러라는 겁니다. 네. 어떤 것들을 트라이 하는 건가요? 네. 홀스님도 아실 텐데 그 요거를 트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하는 걸 트라이 하는 거죠. 댓글 쓰기를. 사실 챗GPT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요 댓글 쓰기가 엑스패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포문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엑스패스가 또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엑스패스를 또 넣어줘야 하는 거. 이게 아마 엄청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해서 엑스패스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시도하고 요걸로 넣어서 여기다 시도하고 에러가 나면은 넘어가고 그 다음 요걸 시도하고 요걸 넣어서 시도하고 에러가 나면 넘어가고 요거를 넣어서 시도하고 에러가 나면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거는 계속 해보면서 넣어야 됩니다. 네네. 요거는 본인 경험치로 해서 계속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진짜 좀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첫 번째 걸로 이제 동작이 된 것 같아요. 동작이 돼서 첫 번째 걸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클릭하고 브레이크가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댓글을 여기다 달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댓글창을, 댓글창에 입력이라고 쓸게요. 댓글창 입력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거 똑같아요. 앞에 거랑. 그쵸? 근데 요것도 해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댓글창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댓글창에다가, 일단 가져갈게요, 이걸. 네.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네. 여기서 지금 요 엑스패스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 샌드 키스한테 해가지고 아까 챗GPT의 리스폰스가 뭐였죠? 요거였죠. 휴대폰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대되네요. 라는 거였죠. 그럼 요거를 넣어서 일로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find element, 그러니까 요거 해가지고 우리가 엑스패스를 넣어줘서 엘리멘트로 만들고 이 엘리멘트에다가 샌드 키스 해가지고 챗GPT의 대답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엑스패스가 바뀝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엑스패스를 넣어서 트라이를 해보고 만약에 이거 트라이 했어요. 성공했어. 이거 성공했어. 그럼 브레이크해. 근데 만약에 이거 넣었는데 여기서 실패했어. 그러면은 accept로 넘어가는 거죠. accept로 넘어가서 얘가 트라이 엑스패스가 에러냐? 에러 아니죠, 지금. 엑스패스는 요거죠, 지금. 그러니까 else로 넘어가서 패스다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고 그럼 두 번째 걸 넣어주는 거죠. 두 번째 걸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서 샌드 키스 해가지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시프트 엔터 해보면은 얘가 지금 딱 넣었죠, 지금.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애매했던 게 챗GPT가 이렇게 지금 쌍따옴표를 넣어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따옴표를 넣어주거나. 그럼 이거를 좀 지워줘야겠죠. 네, 좀 지워주는 게 좋겠죠.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뭐 쌍따옴표를 왜 넣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우냐면은 챗 리스폰스를 한번 출력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운표 아닌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스트링으로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요렇게가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요렇게. 그래서 여기 이상하게 출력되죠. 네, 그래서 이상하게 출력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 쌍따옴표를 지워줄 겁니다. 어떻게 지워주냐면은 리플레이스를 해서 요렇게 해서 넣어줄 건데, 요렇게 해줄 건데, 요게 뭐냐면은 요 쌍따옴표를 빈칸으로 만들어줘라 라는 겁니다. 리플레이 함수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쌍따옴표면 이 컴퓨터가 이제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그 랩핑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따옴표로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아까 여기서 쌍따옴표가 없어졌죠? 그쵸?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종종 보니까. 쌍따옴표 안에 따옴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멋대로인데 진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아까는 이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옴표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이거는 쌍따옴표 안에 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챗 리스폰스가 만약에 이거다 라고 하면은 지금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따옴표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걸 해보면은 이렇게 이거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이렇게 넣어주고 실행을 해보면은 다시 지우고 해볼게요. 지우고 실행해보면 아까 여기 쌍따옴표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네. 쌍따옴표 아까 들어가 있었는데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네요 해서 따옴표가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아직 그 수업을 다 안 들으셔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듣고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이게 내용이 다 수업에서 다룬 내용들이라서 아마 모르시면 어려울 텐데,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엔터 추가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홀스님 이렇게 아래로. 네,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엔터 추가가 아니고 아마 등록 클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등록 클릭. 네. 그렇게 해서 LM 클릭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넣으면 될 건데 저는 여기서 안 넣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네, 해볼게요, 한번. 그 어디지? 블로그에서 요거 10번을 갖고 오면 되겠죠. 엑스패스를 클릭해줌.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클릭하는 거를 넣어주면 되죠. 등록을 카피해서 엑스패스를 넣어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실행하면은 이렇게 댓글 달았죠, 지금. 어떤 거 달아버렸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댓글까지 달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저희가 아이프레임이라는 걸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줘야 돼요. 스위치 투 디폴트 콘텐츠라고 해서 요거 하면 아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이제 밖으로 다시 내부로라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프레임에서 이탈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안 되는데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잊혀지면 나중에 에러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꺼줘야 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끄냐? 그러면 제가 탭 종료하는 그 코드를 드렸었잖아요. 모듈화해서 제가 드렸었는데 모든 코드를 다 종료하고 모든 탭을 다 종료하고 0번째 탭만 남기고 다 제거해라 라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거를 실행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탭이 떠 있으면은 얘네들을 다 싹 지우고 그 다음에 가장 최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다 끄고 다시 최초로 돌아가죠. 네, 요거를 꼭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얘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건 댓글 달아버렸으니까 두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또? 되나?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클릭해서 어디죠? 네. 클릭했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 1번째로 넘어왔고 그 다음 아이프레임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크롤링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고 그러던 다음에 프롬프트로 해서 댓글을 만들고 그 다음 댓글을 달고 저장을 안 했습니다. 지금 나온 거고 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글들을 크롤링을 하고 이렇게 크롤링을 하고 그 다음 댓글 만들었죠. 댓글 모니까 퀄리티 뛰어나 보이네요. 그렇게 해서 달고 나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 홀스님 그런 경우가 있군요. 전 그런 경우 못 봐가지고 여기다 안 넣었었는데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것도 보면은 구글 어시스턴트 타이기는 기대됩니다. 여기 기대됩니다.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하죠.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아마 될 것 같고, 지금은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홀스님 말씀하신 게 댓글 달기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지금 여기 포문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포문이 지금 이렇게 쑥 돌아가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챗GPT가 댓글을 만드는 것까지는 됐는데 댓글 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에러가 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트라이 한 다음에 이 댓글 달기부터 여기 댓글창 입력하는 것까지 한 칸 띄우고 그런 다음에 accept 해서 패스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여기는 하나 에러 문구를 넣어주면 좋겠죠. 댓글 달기가 허용되지 않은 컨텐츠. 약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트라이해서 얘를 실행하다가 만약 댓글 달기가 어디선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accept로 넘어가서 댓글 달기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요거는 그냥 통째로 그냥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요 밑에서 우리가 탭 종료하는 그게 있습니다. 코드가. 그쵸? 아이프레임 밖으로 나가고 탭 종료하게끔 할 겁니다. 그럼 다시 0번째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JLC에서는 사실 그게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댓글 아이콘, 잠시만요. 지금 병근님께서 하시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댓글 아이콘이 없는 경우도 지금 요 댓글 달기 버튼 클릭에서 아마 에러가 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 트라이에서 아마 에러가 나면은 여기 싹 다 건너뛰고 그냥 accept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넘어갈 것 같고,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돌린 거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이거는 40달러, 아니, 40달러래. GPT-4로 써서 그런데,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저부터 보고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제가. 네. 그리고 요거 코드는 제가 그, 저희 수강 후기 작성해주신 분들에게 일단 공유를 드릴게요.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데, 요 코드는 제가 어펜딕스로 따로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따로 이제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댓글이 아니라 후기. 저희 강의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은, 남겨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코드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댓글 달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혹시 좀 필요하시다면은, 후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이 21일이잖아요. 지금 0.4달러 정도 썼네요. 근데 GPT-4가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 어젠가? 어제 좀 테스트를 하다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GPT 3.5 있잖아요. 3.5가 제가 거의 한 1시간 정도 테스트 했을 때 0.05가 나온 거고 10분 써가지고 이게 1.35가 나온 거거든요. 달러가. 1.35는 얼마야? 한 2,000원 넘나요? 그쵸? 근데 0.05면 얼마죠? 0.05면은 0.05.
여기 1,300원 할까요? 65원 정도 했네요. 네. 그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제 테스트하느라 3,000원 썼네요, 전. 이런. 좀, 좀 비싼데, 이거? 바꿔야겠다. 근데 블로그 글들이 아주 길지가 않아서 토큰이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3.5 써도 잘해요. 댓글들. 근데 모자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좀 고민입니다. 그 모자라면은 좀 글을, 네,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토큰 에러가 뜨면은 이렇게 지금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를 좀 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홀스님이 아주 잘하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블로그 텍스트가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그쵸? 너무 길면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글자만 해라. 그럼 이게 0번째부터 10글자까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력해보면은 이웃 본문 기타 앞에 것만 출력이 됐죠, 지금. 그쵸? 근데 만약에 100이라면은 100글자까지. 지금 홀스님은 토큰 제한 때문에 토큰 제한이라는 게 챗GPT가 글자가 너무 크면은 에러가 나거든요. 글자 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래서 1500개까지만 넣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1500개까지만 해도 대충 답변을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블로그 글이라는 게 사실 맥락이라는 게 우리가 댓글 달 때도 이거 다 읽어보고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읽어보고 뭐 여기까지만 대충 읽어보고 그냥 댓글 달잖아요. 그쵸? 여기 밑에까지 다 안 읽잖아요, 우리. 그냥 댓글 작업할 때는. 그러니까 1500자 밑으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냥 넣어놓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또 알려주셨으면 또 반영을 해놔야죠, 또. 그쵸? 어디다 넣어야 되지?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여기쯤 넣으면 되겠다. 아, 야야야 야생마님이시군요. 네, 야야야 야생마님. 근데 나중에 쓰실 때는 요것만 좀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오픈 AI 키랑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이건 제 거니까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이게 강의 시간에 노출될 거면 이렇게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 CSV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요것만 지우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